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 처인 원예종묘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3월에 심기 좋은 이런 나무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중에서 흔하더라도 크기 대비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시중에서 흔하게 보기 힘든 상품들 위주로 5개를 선별을 했고, 모두 다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로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심으셔서 올해 봄이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로 선정을 했으니까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할인 이벤트는 늘 하던 대로 현장에선 20%, 인터넷 쇼핑몰론 10% 할인 판매를 진행을 할 거고, 댓글 이벤트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5가지 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품종과 그 이유를 상세히 적어주신 분들 5분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는 그 수종을 선물로 보내드리는 댓글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 불두화입니다. 이 불두화는 사실 정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인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두화가 보통 이제 석가탄신일을 전후로 해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 꽃의 모양이 부처님의 두상을 닮았다고 해서 불두화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손님들 중에 봄에 분명히 피는 목수국이 있다, 봄에 피는 수국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는데, 사실 그게 수국이 아니라 불두화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연히 이 목수국과 불두화는 하나는 이제 양백당나무고 수국은 수국과로 아예 다른 식물이지만, 꽃이 피었을 때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되게 흡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언뜻 목수국과 꽃이 상당히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목수국은 촛대형으로 어느 정도 꽃이 올라오는 편이고 불두화는 원형으로 꽃이 형성되면서 이파리 모양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원시장에서 이 불두화, 양백당 나무에서 레이스캡 형태로, 월계관 형태로 꽃이 피는 것들을 보통 우리나라에선 백당나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그랗게 완전히 꽃이 볼형으로 피우는 것을 불두화라고 많이 이 나무 시장에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하는 건 원형으로 꽃이 피우는 이 불두화를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불두화 같은 경우는 수국과 목수국과 좀 비교를 하자면, 수국보다는 약간 앙증맞은 대신에 꽃잎이 훨씬 더 오밀조밀하게 좀 더 빽빽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약간 앙증맞은 느낌을 상대적으로 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국꽃 같이 생긴 것들에 대한 수요는 늘 많은데, 봄에는 수국꽃을 피우기 어렵다 보니까 봄에도 목수국처럼 하얗고 풍성한 꽃을 연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일락 중에 팔리빈이라는 품종입니다. 사실은 국내에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해서 판매되는 게 사실은 2가지 종류의 라일락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미스김 라일락이고, 하나는 코리안 드워프 라일락 또는 팔리빈이라고 불리는 지금 소개하는 라일락, 이렇게 2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미스김 라일락으로 무분별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향기는 미스김 라일락이나 팔리빈이나 매우 다 뛰어나지만, 꽃의 색깔 같은 경우에 미스김 라일락은 조금 더 연한 분홍색에 가깝고, 팔리빈 같은 경우는 좀 더 진한 분홍색에 가깝고요. 그리고 다 컸을 때 성목의 크기도 한 1m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은 특성이 아예 다른, 그리고 계통도 아예 다른 게 이 미스김 라일락과 팔리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건 이 팔리빈이라는 품종인데, 이 팔리빈도 물론 정식 이름이 아니라 미스김 라일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어 왔지만, 그 역사가 굉장히 길어서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일반적인 정약나무나 라일락 같은 경우는 사실 흰가루병을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는데, 이 미스김 라일락이나 아니면 팔리빈 같은 경우는 사실 흰가루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수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라일락을 키우고 있는데 수년을 키웠는데 1m 50도 거의 넘지
젊지 않고 여전히 성인 남성보다 키가 작은 상태로 자라고 있다, 목대만 두꺼워지고, 이런 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미스김 라일락이 아니라 팔리비닐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꽤 이름은 다르지만 많이 팔리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으로부터도 강하고 타고난 외성적인 태생이 있어서 작은 정원에서 진한 컬러의 라일락과 향기를 함께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건 병꽃 중에 올썸머 피치라는 품종입니다. 사실은 이 병꽃 하면 아파트 정원 같은 데에 흔하게 심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호리병 모양으로 해가지고 자주색이나 아니면 붉은색으로 꽃이 올라와 있는 게 이 병꽃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올썸머 피치 같은 경우는 이 병꽃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깨줄 수 있는 아주 빼어난 품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병꽃 중에 단 하나의 품종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올썸머 피치를 주저없이 선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꽃의 컬러감이나 태생적인 특성이 현대적인 정원의 트렌드와 잘 부합하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길쭉하게 호리병처럼 나와 있는 이 꽃이 꽃 끝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의 피치톤이 나오고, 꽃의 하단은 이제 아이보리 색깔이 들어서 투톤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꽃의 명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꽃의 컬러감이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선호하는 파스텔 컬러다 보니까 꽃의 컬러감이 상당히 훌륭한데, 이 꽃이 필 때는 잎을 다 가릴 정도로 꽃의 크기도 일반적인 병꽃보다 크면서 개화량도 아주 많아가지고 만개했을 때는 잎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독특한 컬러감을 아주 풍성하게 연출을 하는 게 이 올썸머 피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m 이상 자라면서 산발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은 정원이다 화단에서 다루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 올썸머 피치 같은 경우도 화분에 있으면 산발을 하기는 합니다. 산발을 하기는 한데 전지를 하기가 아주 쉽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가 높게 자라지 않아서 낮은 울타리를 한다거나 화려한 컬러로 포인트 역할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꽃 하면 그냥 오래된 정원 수종, 정원 소재로서 약간은 고루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 올썸머 피치는 실제로 그 꽃을 보게 되면 이러한 선입견을 완전히 깰 정도로 훌륭하다라는 걸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존의 병꽃도 사실은 꽃이 잘 피는 편이어서 이 풍성한 개화량이라는 게 큰 특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 올썸머 피치가 월등히 개화를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봄꽃에는 가장 올해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발도리 중에 유키체리 블라썸이라는 품종입니다. 이건 제가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5년 전에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그 이후로 꾸준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특히 이 말발도리 유키체리 블라썸은 기존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꽃이 피기 전에는 잘 판매되지 않다가 꽃이 피기 시작하면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썰물처럼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품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기존의 말발도리 같은 경우는 산발을 하면서 키가 한 2m 이상 정도 자라주면서 흰 꽃이 아주 풍부하게 꽃이 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키체리 블라썸 같은 경우는 애기 말발도리와 말발도리가 함께 하이브리드 교잡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키가 어느 정도 낮게 자라주는 편입니다. 1m 이상 잘 자라지 않는 편이면서 꽃잎이 이렇게 있으면 꽃잎의 뒷면은 하얀색 테두리에 핑크색으로 형성이 되고 꽃잎의 앞면은 하얀색으로 형성이 되는데, 꽃이 하늘을 보면서 피는 게 아니라 약간 종꽃의 형태로 지면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핑크색과 하얀색이 한데 섞여서 아주 화려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키체리 블라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말발도리보다 낮게 자라기 때문에 화분용이라던가 낮은 정원 또는 소정원에서 활용을 하기가 아주 좋고, 물론 이제 산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전지를 해서 충분히 예쁘게 만들기가, 전지 난이도가 아주 쉬운 편이기 때문에 너무 쨍한 색깔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함께 연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장미 중에 트위스터 셀렉트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제가 아마 재작년쯤에 이 트위스터 셀렉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고 작년에는 거의 판매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이 트위스터 셀렉트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장미 영상을 올렸을 때도 트위스터 셀렉트는 없냐라는 문의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를 하게 됐는데, 꽃이 한 10cm 정도 되는 꽃이 이제 다복하게 개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빨간색과 노란색이 한데 섞여서 아주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이 트위스터 셀렉트의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4개 장미에 속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개화를 계속 피고지고를 반복을 하는, 기본적으로 로즈힙이라고 해서 이 씨앗을 형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화에만 에너지를 쏟게 돼서 굉장히 풍부한 개화량을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고, 또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이는 컬러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날씨가 서늘할수록 붉은색이 강해지고 날씨가 따뜻할수록 노란색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큰 봄철이나 이럴 때는 밤에는 빨간색이 더 강하고 낮에는 노란색이 더 강한, 하루 안에서도 꽃 색깔이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병충해 관리나 이런 것도 장미치고는 상당히 쉬운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트위스터 셀렉트를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트위스터 셀렉트 같은 경우는 단일 품종이고 어떤 컬렉션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품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이 트위스터 셀렉트에 문의가 들어올 만큼 이미 입소문을 잘 타서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이런 장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키 같은 경우도 1m 이하로 자라나기 때문에 낮은 정원에서 좀 작게 그리고 다복하면서 화려하게 장미꽃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에 심기 좋은 봄꽃나무 5가지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식물이거나 또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소개를 할 수 있는 품종들 위주로 선정을 했으니까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